안녕하세요. 오늘은 HLB를 보도록 할 텐데, 오늘은 많은 분들이 기다렸을 소식, HLB의 담가닥 신약, FDA의 우선심사 대상이 결정됐다는 내용이 나왔죠. 내용은 이렇습니다. 9월, 승인 여부가 결정이 된다고 하죠. 그리고 7월에도 마찬가지로 간암 승인이 있다. 이렇게 내용이 나왔어요. 솔직히 해당 내용은 기정사실인 거는 우리 주주분들 모두가 알고 있었겠지만, 이렇게 이슈로 보도된 이상 주가에 큰 영향력을 끼치는 요인으로 작용이 되었기 때문에 오늘은 이 두 가지의 중심으로 지금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하는지 차근차근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먼저 이번 소식을 정리 좀 해드릴게요. HLB 미국 자회사 엘레바가 이 FDA로부터 리라프그라티닙 담감암 2차 치료제 신약 허가 신청에 대해 심사 착수를 통보받았습니다. 여기서 잠깐 1차 치료제와 2차 치료제가 뭔지 짚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1차 치료제는 병이 진단이 되고 나서 처음으로 쓰이는 약이고, 2차 치료제는 1차가 들어간 치료제 효과가 미미할 때 다음으로 쓰이는 약이에요. 당연히 시장 규모는 1차보다 더 적게 발생이 되겠죠. 그래서 이게 나오자마자 매출이 폭발이다 라고 보기에는 좀 어렵다. 하지만 LCAB가 최초로 미국 FDA 승인을 받는다는 그 자체의 의미와 상징, 그게 주가에 가져다주는 이 기대감은 분명히 크게 작용해 줄 겁니다. 그리고 이 약은 희귀의약품으로 지정이 되고 있어서 임상 3상 없이 이상의 데이터만으로 승인이 신청이 가능한 그러한 약이에요. 그게 이번 우선 심사의 배경이기도 하고요. 우선 심사를 받게 되면 이걸 좀 설명을 좀 드리면, 일반 심사가 10개월 대비 6개월로 단축이 되고, 단축되는 기간에 따라 9월 27일 날 이 이전에 결정이 난다는 거예요. 그럼 약 자체의 경쟁력은 좀 어떠냐? 제가 이렇게 한 가지의 표로 짜서 만들었는데, 리라프크라티닙의 객관적 반응률은 47%입니다. 현재 허가된 경쟁약들보다 수치상 우위에 있고 안정성도 예측이 가능하고 용량 조절로 관리할 수 있다는 이러한 확인이 됐습니다. 거기에 더해 엘레바 대표이사가 직접 이렇게 말했어요. 7월과 9월에 있을 신약 승인 두 개의 빅 이벤트에 전사 역량을 집중하겠다. 또 여기에 추가로 현재 진행 중인 암종 불문 항암제 임상도 속도를 낸다고 했는데, 암종 불문이라는 건 어떠한 암이든 이 약 하나로 임상을 진행해서 효과를 보겠다는 겁니다. 쉽게 말해 키트루다처럼 어떠한 암에든 쓸 수 있는 약을 목표로 한다는 거죠. 여기서 이 키트루다를 살짝 설명을 좀 보태면, 현재 연매출 40조 원이 넘습니다만, 물론 지금 이게 당장 된다는 게 아니라 그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것만 염두에 두시면 됩니다. 자,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자, HLB의 재료 자체는 좋습니다. 굉장히 좋아요. 그럼 지금 당장 쭉 주가가 올라가느냐? 저는 솔직하게 말씀을 좀 드리자면 한 번에 크게 올라가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차트를 보면 답이 나와요. 차트를 보면 답이 나오는데, 2023년 7월부터 2024년 3월까지 대략 10개월, 1년 가까이 HLB가 머물렀던 자리가 어디냐면 6만 5천 원 부근에서 9만 원 사이입니다. 이 구간에 10개월 동안 매수한 사람들, 그 매물이 엄청나게 쌓여있다는 흠이 좀 되는 부분이 있어요. 쉽게 예시를 좀 들자면, 여러분들이 등산을 하시는데 중간중간 사람들이 배당을 내려놓고 쉬는 구간이 있습니다. 그 구간을 지나치면서 비집고 정상에 올라가려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길을 막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매물 저항입니다. 그 사람들이 다 비켜줘야, 즉 본전 매도 물량이 소화돼야 주가가 자유롭게 올라갈 수가 있다. 그만큼 7만원, 8만원 구간에 매물들이 두껍게 쌓여있는 입장에서 주가가 점점 올라오면 팔고 싶은 사람들이 많아진다는 거예요. 저도 이 HLB를 5년에서 6년 사이 좀 최근까지 쭉 봐왔는데, 이 주식은 크게 한번 날아올랐었던 적이 있었죠. 그게 언제냐면 2019년에서 2020년이죠. 이때부터 수년에 걸쳐 매물들을 다 소화하고 나서였어요. 나노코 박스로 한번, 거기에 간암 3상 신청으로 한번, 이렇게 매물을 하나씩 녹이고 완전히 소화가 끝난 이후에 큰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 기간도 생각해보면 얼마냐? 3년에서 4년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고점 대비 저점을 놓고 봤을 때 중심 매물대가 7만 원에서 8만 원 이 구간입니다. 이 구간을 반드시 소화하는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여기서 무조건 올라간다 버텨야지 보다는 올라갈 때 어떻게 대응을 하느냐 대응을 할 것인가를 먼저 생각을 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사실 말은 쉬운데 막상 주가가 올라오면 못 팝니다. 왜냐고요? 더 오를 것 같아서. 이건 뭐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사람 심리는 다 똑같아요. 아, 팔아야지 하다가 올라오면 좀 더 기다려 볼까? 이렇게 바뀌는 거죠. 이걸 또 비유를 하자면 부동산. 이 부동산을 예시를 좀 들어볼게요. 만약에 이 내 집이 막 집값이 올랐어요. 이때 팔아야지 했는데 옆집이 좀 더 비싸게 팔렸다는 소식이 들으면 어떻게 됩니까? 좀 더 기다려 볼까? 하가 이렇게 됩니다. 그러다가 결국에 다시 집값이 내려가면 아, 그때 팔 걸. 이렇게 하고 후회한다는 거예요. 주식도 완전히 똑같습니다. 올라왔을 때 비중을 줄이는 타이밍을 놓치시면 다시 내려가서 더 오래 기다리셔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구독자 여러분들에게 강조 말씀을 좀 드릴 때 한 가지 덧붙이는 말이 있어요. 욕심 한 끗 줄이는 게 수익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종목에 따라 흐름에 따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방향성은 매번 달라지지만 이 내용은 투자하면서 반드시 갖춰야 하는 기본적인 마인드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항상 덧붙이는 말로 좀 말씀을 좀 드리는 편입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정리를 좀 해드리자면 첫 번째 HLB 담가 나온 FDA의 심사 결정 뭐 9월 27일 이전에 결정이 되겠죠. 그만큼 재료는 확실합니다. 두 번째 7월 가남 승인 이슈까지 겹치면서 앞으로의 3, 4개월의 기대감은 유효합니다. 그리고 셋째, 다만 이 7, 8만 원대의 매물대가 굉장히 두껍습니다. 올라왔을 때 무조건 버티기보다는 전략적으로 비중 조절을 먼저 고민하세요. 자, 저는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HB를 말씀드릴 때 올라간다고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런데 거기에 항상 계획된 분할 비중 조절을 붙입니다. 왜? 그게 진짜 맞으니까요. 주식을 하다 보면요. 사실 돈보다 힘든 게 있습니다. 내가 틀렸을 때 그 자책감, 올라가는 걸 보면서 못판 나만의 후회, 내려가는 거 보면서 또 드는 불안감. 이게 진짜 힘든 거거든요.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주식에서는 완벽한 사람은 없어요. 저도 100%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은 아니에요. 틀릴 수도 있지만 중요한 건 틀렸을 때 크게 다치지 않는 것. 그게 비중 조절이고 리스크의 관리입니다. 여러분이 이 영상을 보고 계시다는 건 그만큼 열심히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노력 결국 언젠간 답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제가 여러분들에게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저와 구독자분들이 소통하고 있는 종목 공부방에서 이 앞으로의 상승 기반으로 한 분할 비중, 이 분할 비중을 알려드리려고 해요. 오늘 제가 HLB 이야기를 좀 드리면서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올라왔을 때 대응은 미리 준비해야 한다고. 근데 혼자 보다 보면 막상 올라간 주가 그 순간의 판단력은 흐려지기 마련이거든요. 자, HLB를 들고 계신 분들, 앞으로의 나올 상승에 대한 분할 비중의 전략들이 궁금하신 분들은 하단 댓글창을 보시면 고정 댓글에 하나 보이실 텐데 이 고정 댓글에 있는 종목 공부방에 입장할 수 있는 링크를 클릭하셔서 종목 공부방에 입장하시면 매수 타이밍, 매도 타이밍, 비중 조절 시점까지 모든 것을 실시간으로 같이 챙겨드리고 있으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종목 공부방에 입장하셔서 앞으로의 대응을 미리 대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요즘 시장을 보면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주식시장은 혼자 보는 시장이 아니라 함께 읽는 흐름이다 라는 이야기를 좀 전해드리고 싶어요. 결국 함께 할 때 그 기회를 얻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투자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히든줄을 여러분들에게 선물로 드리려고 합니다. 그 전에 지금 제 채널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신 모든 분들에게 공유를 해드릴 테니까 한 번씩 눌러주시길 바랍니다. 자, 어떤 종목인지 궁금하시죠? 바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 전에 여러분들께 질문을 먼저 드려보자면 현재 대한민국 증시에서 가장 천문학적으로 돈이 몰리는 섹터는 어디입니까? 네, 맞습니다. AI, 로봇, 반도체, 원전 이 섹터들이 지금 현재 강세를 보여주고 있죠. 그만큼 미래 산업 먹거리에 돈들이 몰려있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럼 이 섹터들을 통해 큰 수익을 볼 수 있는 곳은 현재 어디일까요? 맞습니다. 현대차입니다. 그렇다고 제가 현대차 자체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바로 현대차를 통한 수익 구조가 보여지고 있는 수혜주를 말씀드리려고 해요. 현 시장에서 현대차가 올라가는 이유가 어떤 것이 있었나요? 네, 맞습니다. 보스턴 다이나믹스가 상장을 하기 때문에 그에 걸맞는 기대감이 중폭이 되어지면서 주가는 올라간 거겠죠. 그럼 우리는 다른 관점으로 보스턴 다이나믹스 상장에 관련돼 그에 걸맞는 수혜주를 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 보스턴 다이나믹스 관련주까지 여러분들께 전달 드릴 거니까 꼭 한번 확인해 보시고 이 다이나믹스
이 다이맥스 관련주로 알려드린 히든주가 차트를 잠시만 보시죠. 자, 지금 보시는 차트가 의미하는 게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들이 꼭 확인해 보셔야 하는 종목이고, 제일 중요한 건 이 주가가 현재 가진 재료에 비해 굉장히 느린 움직임을 좀 보여주고 있는 부분이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재미없어 보이는 종목이긴 하겠다만, 실질적으로 주가는 계속 안정적으로 우상향하는 이러한 그림들이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 주가가 이렇게 무너질 것 같다라는 생각은 일단 안 드는 종목인데, 최근에 좀 급등을 했죠. 이 최근 급등을 해서 이 박스권을 탈피, 올라가는 과정인데, 우리가 봐야 하는 핵심적인 부분이 바로 여기입니다. 이 기업의 이익, 즉 재무제표를 한번 확인을 해 봐야 한다는 거예요. 이 매출에 대한 부분들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영업이익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2021년을 대비해서 2024년 이익을 한번 보자면 영업이익이 무려 4배가 늘어났습니다. 그에 반면에 2021년, 2024년도에 주가의 움직임을 보면 어떻습니까? 크게 변한 게 없죠. 영업이익이 4배가 늘어난 주가가 맞다고 생각이 드십니까?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영업이익은 무려 4배가 늘어났는데 주가가 그대로라는 것. 거기다가 이 내용에 대한 상승적인 부분이 현재 반영을 받고 있다? 그럼 투자자 바운더리 안에서 평균적인 가격대를 35,000원이라고 봤을 때 영업이익이 4배가 증가했다라고 한다면 얼마가 됩니까? 대략적으로 계산을 한다면 14만 원이 되겠죠. 거기다 여기서 우리가 또 봐야 하는 게 무엇이냐면 소개드린 종목에 단순히 자동차 부품만을 제조하는 그런 회사는 아니라는 거예요. 자, 여기 좀 보시면요. 이 기업이 직접적인 수혜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로보스팟을 아실 겁니다. 레그 어셈블리에 대한 부분들도 공급을 하고 있는 데다가 스트레치라는 움직이는 물류 로봇 모멘텀의 램프도 함께 공급을 하고 있죠. 투자자 관점에 따라 별거 아닐 수 있는데 하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만 현대차 로보틱스 랩에 관련된 핵심적인 부분도 함께 언급을 하고 있다. 결국 이 내용을 아울러 봤을 때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하는 건 이게 테마주입니까? 아니죠. 수혜주라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면 여기서 핵심은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상장을 했을 때 어떠한 역할을 할 것인가 라는 겁니다. 자, 생각을 해보자면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상장을 한다 라고 했을 때 어떠한 이슈가 발생이 됩니까? 바로 상장한 돈으로 밸류체인의 확대를 진행할 거예요. 결국 공장을 증설하고 연구, 개발비 늘리고 그 다음에 공급망 확대가 목표이기 때문에 AI 시대가 점차 다가올수록 시장도 함께 커져가는 상황이 그려지는 만큼 로봇을 많이 만들어야 하는 상황이 시대적으로 함께 맞물린다는 겁니다. 이 내용을 바탕으로 연구용에서 양산형으로 공급 물량이 기하급수적으로 확대가 가능한 상황도 그려진다는 거고, 지금 현재 수작업으로 소량 생산하고 있는 아틀라스에 대한 미래 연간 목표가 3만 대의 규모로 커지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거라면 로봇 공장을 증설함과 동시에 증설된 공장에 들어가는 부품의 수요도 함께 커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가치와 알려드리고 있는 이 기업의 가치는 동반적으로 성장할 수밖에 없다는 결론이 나오게 됩니다. 지금 현재도 6만 원대, 주가가 6만 원대 형성이 되고 있지만 우리가 21년도에 영업이익이 1,000억, 그리고 이번 영업이익이 4,000억. 더 나아가 앞으로의 영업이익도 점진적으로 증가가 될 기업 가치가 현재 주가에 반영이 되지 않고 있다면 윗 구간까지 쭉 열려있는 이 종목을 통해 그에 걸맞는 수익들도 여러분들이 함께 가져가시면 좋겠습니다. 당연하게 열려있는 윗구간의 수익은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큰 수익으로 다가와질 겁니다. 전 개인적으로 이 히든주 서둘러서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점점 시장의 흐름에 따라 우상향이 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매수하는 가격들도 점차 오르고 있는 상황이라 서둘러서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구독을 눌러주신 만큼 구독자분들에게 제가 드리는 큰 값어치의 선물인 히든주, 이 히든주를 하루빨리 꼭 받아보시면 좋겠습니다. 히든주의 참여 방법도 매우 간단한 설문을 통해서 진행이 됩니다. 하단 고정 댓글을 보시면 링크가 보이실 겁니다. 두 가지 되는 질문인데 이 질문에 답을 해주시면 됩니다. 20초도 안 걸리는 짧은 설문이니까요. 쉽게 구독과 설문 작성으로 큰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히든주를 하루빨리 꼭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